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다시 72년 이후로 밸류에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걸 담보로 채권을 갖다가 낸 다음에 그 돈을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사서 모으면 100만 개를 갖다가 충분히 4, 5년 내에 모을 수 있다. 그 100만 개를 갖다가 20년 동안 우리가 쟁겨놓고 있으면은 우상향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거다. 비트코인에 왜 이렇게 트럼프 이익이 미쳐있냐. 근데 결국은 이게 누적 채무 위기가 문제거든요. 미국의 36조 원. 지금 이자가 미국은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나가잖아요. 금하고 네. 비트코인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디지털 세상에, 사이버 세상에 사람마다 좀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뭐 투자 원칙도 각자 다를 수 있고, 근데 이제 보편적인 투자 기준을 갖다가 뭐 나열한다면은 이게 보편적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른다고 했을 때 뭐 우리 대표님이나 저랑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이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화폐보다는 자본을 장려하고 이제 부식되는 자산보다는 영구적인 자산, 로컬한 아이템보다는 글로벌한 아이템, 물리적인 자산보다는 요즘 시대는 디지털 자산, 대량 생산품보다는 제한된 공급량, 이런 요소들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이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금보다 훨씬 월등한 자산이라는 거죠. 이제 가치는 주관적이지만 시장에서 정하는 가격은 임의적이지 않잖아요. 비트코인이 지난 14년 동안 얼마나 우상향을 해왔는지를 갖다 확인해 보시면 이게 그냥 무슨 일종의 트렌드가 아닌 그 새로운 돈, 새로운 생명체라는 걸 갖다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오버뷰를 드리고, 제가 아까 여기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자산 랭킹 시가총액 기준이 비트코인이 아마존에 왔다 갔다 하면서 5, 6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오늘 비트코인이 조금 내려가고 아마존은 올라가고 그래서 물론 금이 아직까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2조 달러더라고요. 22조.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물리적이고 피아트는 정치적이고 비트코인은 수학적입니다. 물리적인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은 나름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 금은 사람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그건 이제 사람이라는 굉장히 큰 변수라고 할까요? 그게 그쵸. 이제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2000년부터 21세기에 2024년까지 금값은 약 8.8배, 한 9배 정도 올랐는데 작년까지 9배 정도. S&P 500은 배당금을 포함하더라도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막 열심히 공부하고 리서치해서 S&P 500을 갖다가 뭐 타이밍을 잘 잡아서 트레이딩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오버롤하게 저걸 갖다가 평균을 잡았을 때 5배란 말이에요. 그냥 금 샀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공부 안 하고. 그쵸. 금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2000년서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요즘 시장도 이제 트럼프 관세니 뉴노멀이니 뭐 신상업주의니 하면서 금이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의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금조차도 비트코인에 비하면 수익률이나 시총 성장률에서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러면 비트코인과 금을 1대1 자산으로서 경쟁력을 비교하면 가분성, 이동성, 휴대성, 유동성, 용인성, 심지어 희소성 같은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으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금처럼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한정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보셔야 되는 게 금은 공간에 묻혀 있지만 비트코인은 시간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프로 말씀드리면은 세계 억만장자들이 막 연합해 가지고 거대 자본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단기간 내에 하이테크 장비들을 동원하면은 태평양에 매장된 금 매장량을 갖다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채굴할 수가 있겠죠. 금이라는 건 공간에 매장돼 있기 때문에 화성에 있든 달나라에 있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코드가 10분마다 블록 타임이 있고 그 블록 타임이 214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억만장자도 시간을 빨리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시간에 묻혀 있는 자산인 거죠. 이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금은 공간에 묻혀 있는데 비트코인은 시간에 묻혀 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해야 되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금이라는 거는 순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비경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위를 확인하는 게 번거롭다는 건 정산이 어렵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금이라는 자산은 확장성이 없어요. 스마트한 자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확장성이라는 건. 금이 비트코인처럼 프로그램이 되나요? 안 되죠. 금은 5,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지능지수가 별로 올라가지 않은 자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도 못했죠. 그냥 바보 메탈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비하기도 하죠. 금은 또 무겁기도 하니까 바보 헤비 메탈이네. 근데 금 보유자들이 이제 비트코이너들에게 이제 왜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월가에서도 그 소위 얘기하는 골드버그라고 해서 이제 네. 금 예찬론자들이 비트코인 애들에게 이제 내세우는 금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오래된 트랙 레코드. 금이라는 건 뭐 짬밥이죠, 쉽게 얘기하면. 5,000년 동안 뭐 인류의 뭐 검증을 받은 신뢰받는 그쵸. 자산이다, 안전 자산이다. 맞는 얘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자산입니다. 딱 12년 걸렸거든요. 레퍼런스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메타가 17년 걸렸고 테슬라가 18년, 구글이 22년 걸렸어요. 엔비디아는 30년, 그리고 금은 이제 수천 년 걸렸죠. 아니 물론 이제 이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21세기에 이제 나타난 비트코인이나 금을. 그리고 이런 많은 면에서 금이라는 건 비트코인의 경쟁자가 아니라 무능한 선배에 가깝습니다. 무능한 선배라는 네. 표현이 또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금은 비트코인보다 잘난 게 진짜 1도 없어요. 근데 왜 아직도 시가총액 1위의 자산을 하고 있냐?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모르고 오래됐으니까 5,000년 동안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은 있지만 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없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둘 다 안전자산이고 경제자산이지만은 비트코인하고 금을 같이 비교하는 건 옛날 구닥다리 로타리 전화랑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아이폰이랑 같은 전화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한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리서치를 해보면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건 제 이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금처럼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몇천 년 전서부터 막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땅에서 금을 어렵게 캐내요. 그리고 그 금의 대부분을 또 건물 안에 꽁꽁 숨겨놓고 또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킵니다. 이거 완전 뻘짓이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금 목걸이도 만들고 이제 금이빨도 만들지만은 그렇죠. 99%의 금은 어렵게 캐내서 어렵게 보관하고 그게 다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이제 부피도 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금을 사실은 이제 금광에서 이제 채굴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금 찾으려고 또 엄청 고생해야 돼요. 금이 아니거든. 거기 뭐 이제 흙에 다 살짝 묻어 있는 거 빼가지고 이걸 금으로 딱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금괴를 열심히 잘 만들어 놨어.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금 중에 대부분은 뉴욕 연준 밑에나 혹은 BOE 그러니까 이제 영란은행 밑에 거기에 그냥 저장돼 있는 거죠. 저장하면서 이제 또 경비하면 돈 무장 주고. 군인들이 지키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냉정하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금보다 우월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뻘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몇천 년간 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와 착취를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대부분의 금광은 많은 착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금은 과거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전쟁, 제국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금이라는 자산이고 돈이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폭력의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태어난 돈이자 21세기의 새로운 프로토콜이고 새로운 네트워크고 새로운 돈이라는 말씀을 갖다 꼭 전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건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이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잠깐 그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듯이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를 것 같은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뭐 가격을 갖다 얘기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가총액 1위의 전 세계 랭킹 1위 금은 22조 달러. 지금 비트코인 한 2조 달러 되거든요. 11배. 근데 지금 제가 지난 5분, 10분 동안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금에 비해서 1도 못난 게 없다라는 거죠. 아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5,000년 짬밥 빼놓고는 밀리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22조의 반, 11조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의 뭐 한 5.5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번 사이클에서. 그게 네. 이제 저의 그냥 생각이고 뭐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억 5천 정도 네. 원화로 그러니까 10배 17억. 참고로 이제 국가별로 현재 근보유량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으니까 8,133톤이고요. 독일이 이제 두 번째로 3,351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은 한 2,290톤 있고요. 100톤이요? 우리는 그 104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랭킹에도 안 나와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한국 근보유량은 타이완, 태국, 필리핀보다 적습니다. 아, 정말 네. 어정쩡한 분량의 금을 갖고 있는데 한은이 2013년 이후로 금 매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서 보시면 알 거고. 근데 이제 금을 아싸리 갖고 있든지 아니면 갖고 있지 말든지. 근데 이제 우리 경제 규모나 우리 정부 예산 또는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104톤을 갖고 있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제 금을 안 사모은 이유를 갖다가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는 뭐 과도한 변동성, 뭐 보관 비용도 있고 뭐 낮은 유동성 이런 이유를 대지만 이건 자체가 이제 전략이 없었던 거예요. 아하. 금을 왜 사는지. 아하. 남들이 사니까 산다에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축적할 만큼 그럴 확신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 피아트, 비트코인 요 세 가지가 지금 이제 21세기 매크로를 갖다가 설명하는 돈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돈의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세하게 했는데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돈 중에 가장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자산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미국이 만약에 많죠.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산업도 그렇고 이렇게 키운다라고 한다면 다시 미국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럼 이게 맞아요. 탈중앙화 맞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라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 정글의 법칙에서 800파운드짜리 고릴라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고 싶은 데서 잘 수 있어요. 그냥 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정글의 법칙이죠. 네. 미국이 800파운드짜리 고릴라를 간정한다면은 그 고릴라가 금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아트, 패권, 기축통화도 자기네가 갖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까지 걔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채굴도 저거 하고 이제 특히 이제 뭐 미국 정부가 전략 보유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민간 부분에서 엄청 많이 지금 저거 하고 있어서 이제 전 세계 지금 한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상장사하고 ETF들만 해도 한 220만 개를 갖다가 지금 미국 회사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벌써 10%네요. 그렇죠. 저 민간 섹터에서 갖고 있는 그쵸. 민간 부분에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러고 이제 그 채굴 마이닝 그 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량 채굴을 갖다 하는 기업들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 이래서 좋아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언제 얼마가 어디로 이동했고 지갑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굴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정보가 다 공개돼 있으니까. 네. 근데 한 40% 정도를 갖다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갖고 있죠. 미국이 근데 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효석 대표님이랑 저랑 금 거래를 갖다가 정부 몰래 또는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도 P2P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탈중앙화 개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가 해야지. 그러니까는 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통화 또는 돈이 그게 탈중앙화 돈은 아니죠. 그렇죠.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방금 네. 전에 이제 네. 미국의 상장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220만 개다. 네, 그 정도 되죠.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 제가 사실 이름 바뀌었죠. 최근에 이제 스트래티지로 MSTR. 바꿨는데 그 제가 이제 그 검색을 하다 보면 스트래티지 그러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안 뜨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MSTR, 일부러 예, 예. MSTR이라고 하거나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얘기해요. 왜 스트래티지 그러면 스트래티지가 많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이 그 마이클 세일러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공부했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넌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면서 나를 왜 안 사니?
당연히 사야지.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3X 레버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너무 당연히 사야 되는 응. 거지. 야, 너 그럼 비트코인 안 좋나 보네. 좋다고 하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콩닥콩닥했지만 그래도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MSTR을.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ETF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보다 훨씬 좋은 상품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네.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실은 지난 1, 2년 또는 3, 4년 동안의 진정한 대박주죠.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뭐 수익률이라도 보더라도. 근데 이제 MSTR이 이제 그 마이클 세일러가 선구자죠, 사실. 그러니까 LBE라 그러죠. 요즘에 이제 Leveraged Bitcoin Equity 전략이라고 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돈을 피아트를 빌려서 컨버티블이 됐던 뭐 돈을 빌린 걸로 이제 금융공학적으로 비트코인을 갖다 축적하고 또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더 빌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축적하니까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는 MSTR을 어떻게 바라면 그냥 3X로 바라봐요. 그러니까는 내려갈 땐 3배로 내려가고 비트코인 내려갈 때 올라갈 땐 3배로 올라간다. 이제 쉽게 간단히 설명을 하면 레버리지의 끝판왕이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그 캔터 뭐 소프트뱅크 테더가 합쳐가지고 21이라는 회사도 이제 이게 나왔고요. 그런 게 또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사실은 우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갖다 따라하는 거고. 근데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이제 미국 시장 현황을 봐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스파이 500보다 그러니까 S&P 500이죠. 수익을 많이 낸 상장사는 전체 상장사의 15%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S&P가 지난 10년 동안 annually 그러니까 연간 10%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상관관계가 없는 독립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관관계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사토시 테라피 책에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이효석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성배가 사실은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 없는 분산 효과. 그렇죠. 독립적인 비상관 자산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지난 10년간 연간 수익률을 보면 비트코인은 79%예요. 연간.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맥7, M7이죠. 그게 이제 한 31% 나오고 연간 지난 1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파이 500이 S&P 500이 10%예요. 연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탠다드가 굉장히 푸어해요. S&P에. 그게 굉장히 좀 10%보단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계산을 갖다가 한번 보면 연간 10%란 말이죠. 그러면 자본시장에 조금이라도 이제 종사했던 사람들은 잠깐만 그러면은 걔네들 말고 좀 좋은 대학 나와서 좀 네트워크도 있고 똑똑한 애들이 운영하는 뭐 세계적인 프라이빗 에퀴티라든지 VC들은 지난 10년간 성적표가 어때 하고 이제 들여다보면은 프라이빗 에퀴티들도 14%예요. 그러니까 S&P 500, 스파이 500보다는 잘했죠. VC가 11%예요. S&P 500보다 한 1% 잘한 거죠. 연간 지난 10년. 근데 이제 이 모든 거를 갖다가 다 합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무의미하죠. 하도 우상향을 갖다 가파르게 했으니까 지난 10년, 지난 2년을 갖다가 잡아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스파이 500보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나오고 더 성장한 회사가 85%가 안 되잖아요. 15%만 걔네들보다 스파이 500보다 잘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상장사들은 합병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 재무구조상으로 얘기하면. 근데 합병할 수 있는 거에서 자기네가 손쉽게 분할해서 합병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 한 70여 개의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자기네 트레저리를 갖고 있는데 피아트 대신에 이게 이제 700, 7천 되는 거는 굉장히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MSTR이 됐던 일본에서 메타플래닛이 됐던 이런 상장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파이 500보다 S&P 500보다 실력이 없고 성적표가 매년 10% 이상 안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자산을 갖다가 안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피아트가 남아돌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그 회사가 이제 장사를 해서 버는 돈을 이제 ROE라고 하고 그 ROE보다 이제 돈을 못 벌면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너무 싸서 ROE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면 이제 주식을 사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그 수익률을 주가가 많이 안 오를 것 같으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살려는 기업, 개인, 정부는 계속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생각도 들어요. 채굴업자 있잖아요. 이제 네네네. 예를 들어 마라홀딩스가 네. 이제 제일 큰데 거기는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도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그러니까 그 스트래테지 마이클 셀러의 전략을 또 따라해서 아하. 채굴업자가 돈을 빌리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풀어요. 자기네가 채굴한 걸. 그리고 오히려 더 사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날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채굴업자들은 채굴을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공급해줘야, 그래야 이게 예. 뭐 할 건데 채굴해서 채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또 사는 모으고 있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이 잠기고 있다 잠기고 이렇게 있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요. 이제 미국 정부 이야기로 좀 넘어가 예? 볼까요? 네,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네. 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처음에 막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하면 뭐지 뭐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음. 트럼프 얘기는 다 막 뭐 관세도 그렇고 다 크게 얘기한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뭐 그죠? 이렇게 실현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말만 나왔지. 근데 비트코인 스트래티직 리저브 소위 얘기하는 그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는 이제 사실 그 신티아 로메스 상원의원이 벌써 발의를 갖다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서 뭐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법안이 사회적 합의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20만 개 비트코인은 안 판다. 안 판다. 전략 보유고로 우리가 이제 계속 모으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네. 이제 그러니까 SBR 그러면은 네. 전략적인 비트코인 보유고. 비트코인 이렇게 전략 보유고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 나올 때 네. 사람들의 기대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많이 사겠다. 계속 사겠다라는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신티아 로메스 그 상원이 이제 법안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은 네. 그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20만 개를 보유한 미국 정부가 향후 4, 5년 동안에 20만 개를 갖다 더 모아가지고 100만 개를 만든 다음에 20년 동안 안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그 납세자들에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죠. 납세자들에게 전혀 부담 안 되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다시 72년 이후로 밸류에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재평가를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걸 담보로 채권을 갖다가 낸 다음에 발행해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사서 모으면 100만 개를 갖다가 충분히 4, 5년 내에 모을 수 있다. 그리고 그 100만 개를 갖다가 20년 동안 우리가 쟁겨놓고 있으면은 그 우상향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비트코인에 왜 이렇게 트럼프 이기가 미쳐 있냐. 근데 이제 사람들은 트럼프가 뭐 이제 뭐 선거에 이기려고 자기도 이제 뭐 비트코인 많이 사잖아요. 그 트럼프 파이낸셜 뭐 자기네 네. 그 가족 회사를 통해서. 근데 결국은 이게 누적 채무 위기가 문제거든요. 미국의 그 36조 원. 지금 이자가 미국은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뭐 5, 6년 뭐 길어야 한 10년 내로 이게 내려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이자 때문에 이제 금리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랑 연준이랑 문제도 뭐라 그럴까 뭐 텐션이 있다 그럴까요? 파월이랑. 그러니까 누적 채무 위기가 지금 큰 문제죠. 36조 달러를 갖다 넘어섰고 이제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이제 5년 또는 10년 내에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미국이 디폴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카드 돌려먹기 하듯이 돈을 계속 빌리고 있는데 그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미국 국채를 흡수하지만 미국 정부에게 시간을 벌어주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네. 근데 이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데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 소위 얘기하는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는 100만 개를 갖다가 쟁여놓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5억 하는 게 1억 5천 하는 게 훗날 25억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상향 한다면은 이걸로 누적 채무 위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자, 이게 제가 지금 좀 계산을 좀 잠깐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20만 개를 미국 정부가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개를 모아야 산다고 한다라고 하면 3, 4년, 4, 5년 100만 동안. 개면은 대략 이제 비트코인 전체 2,100만 개의 5%라 치면은 가치가 한 0.1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1조 달러를 지금 현재 가격. 지금 현재로 0.1조 달러를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생각해 보면 0.1조 살려고 사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 버릴 거라서 그렇죠. 0.1조보다 더 많이 들긴 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낼 거냐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금이 저장돼 있는데 네. 금이 사실은 이제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금을 지금 이제 장부가로 한 20 몇 불 정도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3,000불이 넘었으니까 10배 넘게 3,500.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하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근데 그 돈이 그렇죠. 부채 그 돈이 대략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0.5조 달러에서 0.6조 달러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1조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제 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0.1조 달러가 아니고 뭐 몇 조 달러가 되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36조 달러니까 이제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작을 갖다가 한다는 거. 그리고 2020년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까 또 비트코인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추가로 세일러처럼 네. 그 담보로 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빗본드 같이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는 그 많죠. 그러니까는 비트 본드. 네. 그러니까 아니, 비트 본드라는 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비트코인 담보 본드가 아니라 그거는 비트 본드는 조금 그 컨버티블 같이 새로 그 비트코인 펄스 인스티튜트에서 제안한 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모을 수 미국이 모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또 이제 장황하게 그러니까. 이제 3,000% 빠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포트낙스에 한 4,500톤 있거든요. 미국 전체 금의 한 반이 네. 그 켄터키 있는 그 육군 기지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금이 있는데 아무도 확인을 갖다가 한 4, 50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돼요. 네. 감사를 안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뭐 몇십 배, 몇백 배로 하려면은 일단 그쵸, 금이 그쵸, 있어야 그쵸.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도지, 그 정부 효율부죠. 네. 이걸 확인하고 감사하려면 공무원 20명이 이제 수많은 첨단 장비, 이제 뭐 XRF 스캐너도 필요하고 특수 저울도 필요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동원해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그렇게 많이 걸려요. 예. 와. 엄청 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디팅을 하면 이게 진짜 뭐 진짜인지 있는지 아닌지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장부 전 세계 장부를 갖다 보고 어떤 고래가 얼마로 움직였고 하는지는 한 30초 걸리나 제가 아이폰 켜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 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왜 또 우월한지가 나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네. 해도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이게 진짜 걸린다니까. 뻘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가만히 보고 너 뭐 하냐 거기서.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걸 갖다가 몇천 년 동안 계속 해왔다고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거기서? 뭐 이런 네. 느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